2020년 6월 모의고사입니다. 1번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교 정답률은 57%. 합법 문제 치고는 정답률이 많이 낮은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말하기 방식 물었습니다. 잘못된 거 찾으라 라고 했고 정답은 1번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래쪽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선택지 하나는 판단거리가 둘 이상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말하기 방식을 물었지만은 이것만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말하기 방식 어떻게 보면 표현적인 측면이죠. 겉이라는 부분에 해당되고 여기에 그 말하기 방식의 효과, 기능이라고 할까요? 이것까지 함께 고려하라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표현에 대한 의미, 겉에 대응하는 속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옳아야, 즉 표현이든 겉 그리고 속에 대한 게 모두 적절해야 옳은 내용.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내용입니다. 문제 가보면 청유의 문장을 사용하여 여기까지 보면 마지막에도 이제 동참하자라고 해서 청유의 문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위에도 있고요. 바로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1단락에. 그런데 그게 주장이 야기한 논란을 해소한다. 이 글의 주장은 연안 생태계의 가치를 주장하고 보호해야 한다. 보호를 촉구하는 게 이제 주장인데 그 주장이 어떠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이걸 해소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란도 없었고 해소를 하기 위해 청유의 문장을 쓴 것도 아닙니다.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치가 있고 보호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 이제 청유형 문장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했던 문제가 정답률이 57%에 그친 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오답률이 높았던 3번 선택지 22%가 우리 학교 학생들이 반응을 했는데 이 3번을 통해서 한번 추측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상되는 반론 이 부분을 1번 선택지하고 연결해 보면 주장이 일으켰다는 그 논란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착각이 되겠지만은 해당 내용을 한번 보면 3단락의 내용인데 이 부분입니다. 3단락 연안 생태계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에 탁월하다. 물론 이 부분부터 잘 보세요. 연안 생태계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뒤에가 이어지는데 이 관로한 부분이 연안 생태계가 이산화탄소 흡수를 많이 하지 못할 거다. 다소 이제 회의적 시각이죠. 이 내용을 마치 논란을 일으킨 것처럼 이제 착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이 회의적 시각을 제시한 것은 예상되는 이제 반박이죠. 반대론자들이 아마 이걸로 반박을 할 거야 라는 거를 주장하는 이 연설자가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상되는 반박에 대한 재반박을 하는 거죠. 아니야, 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작가는 여기서는 이제 연설자가 되겠죠.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이랄까요, 효과랄까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하고 주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3번 선택지 가면 예상되는 반론을 언급했어요. 아까 그 부분에 특정 대상의 가치를 강조한다. 그래서 특정 대상이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연안 생태계가 되겠죠. 연안 생태계의 가치를 강조한다. 흡수율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해서 3번 선택지의 내용은 적절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예, 1번 문제 이렇게 1번, 3번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를 좀 덧붙이고 앞에서 한 내용이지만 한 번 더 강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 하나는 선택지 하나는 둘 이상의 판단거리가 있다. 그래서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겉 표현상의 내용과 속 기능, 의미 같은 두 가지의 내용으로 한 개의 선택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번 선택지 보면 보통 요 앞에 것만 보고 이거 있으니까 1번은 맞아 하고 지나갔던 학생들은 기억하십시오. 앞에 내용도 맞아야 되고 뒤에 내용도 맞아야 된다. 내용적으로 보면 표현, 말하기 방식, 것도 맞아야 되고 효과, 기능, 의미도 옳은 내용이어야 하나 다음 솔직히 요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연결해도 문제가 없어야 이 선택지는 옳은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근본적으로 이거는 주장하는 글입니다. 예. 주장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유와 근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면 안 되고요. 여러 개여야 되고 타당하고 적절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강조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글이 어떤 주장을 하느냐 이건 잘 찾습니다 보통. 근데 어떤 이유와 어떤 근거로 주장을 하느냐 그리고 이 이유와 근거는 적절하냐 하는 생각은 잘 못해요. 그래서 요 뒤에 부분 어떤 이유와 근거 이 부분을 잘 챙겨 가시고요. 이 이유 근거를 들 때 이제 주장의 효율, 주장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좀 특징적이게 뭘 갖고 왔냐면 예상 반론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반박을 했거든요. 굉장히 효과적인 주장하기 방식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가서 리포트 쓰고 할 때도 굉장히 잘 쓸 수 있는 이거 하나 씀으로써 굉장히 멋진 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상 반론, 재반박 있다면 체크를 꼭 좀 해두시길 부탁드립니다.